자, 이번엔 글로벌 증시의 주요 변수들을 통해서 투자 전략 세워보는 시간입니다. 도움 말씀에 하나증권의 이경수 수석연구위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미국 증시, CPI 발표만 하더라도 그래도 좀 좋은 흐름을 이어가는 것 했으나 지금 PPI가 발표된 이후에 또 분위기가 바뀐 것 같거든요. 최근 미국 증시 흐름은 어떻게 보고 계시죠? 네, 전체적으로 이제 미국이 성장주 위주로 이루어진 대표적인 증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금리가 이제 생산자 물가 지수가 사실은 소비자 물가 지수를 약간 선행하는 측면이 있는데 이런 측면에서 물가에 대한 어떤 우려가 반영이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금리가 조금 이제 변동을 했고 이런 측면에서 당연히 이제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이제 성장주 진영에서의 약간 부담감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의 우려가 분명히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전반적인 미국 증시의 상승세는 조금 둔화되고 있었고 사실 이번 주에도 약간 이런 흐름이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관건은 일단 이제 미국이 이제 금리가 어느 정도 이제 조금 이제 우하향 곡선을 그릴 수가 있는지의 여부를 봐야 되는데 그렇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이 좀 필요하기는 합니다. 사실 이제 미국 경기가 약간 좀 침체 컨셉으로 좀 가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금리가 이제 떨어진다라는 것 자체는 인플레이션이 나타나지가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한마디로 미국 경기와 인플레이션의 우려는 사실은 이제 같이 가는 측면이 있는데 지금 이제 미국 실적이라든지 이제 경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분석을 해보면 사실 이제 미국이 글로벌 대비해서 너무 좋은 모습이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너무나도 월등하게 올라가는 모습이 관찰이 되고 있어서 과연 이제 금리를 이제 인하할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인플레이션의 우려가 좀 둔화될 수가 있을 것인지 그리고 이제 관세에 대한 우려가 계속해서 있는 상황에서는 생산자 물가 지수가 계속해서 좀 올라갈 수가 있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이제 지난주부터 불거진 우려인데 AI 주가, AI 관련 종목군들에 대한 어떤 우려가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AI 우려는 뭐 한 세 가지 정도로 우리가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일부 이제 미국의 어떤 리서치에서 좀 나온 얘기긴 한데 AI가 전체적인 이제 어떻게 보면 IT 기술의 하나일 뿐인데 이 AI 기술 자체가 소프트웨어라든지 여러 가지 IT 관련한 어떤 서비스업에 상당히 좀 이제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 그러니까 그렇죠. AI가 이제 소프트웨어의 어떤 그 역할까지도 다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소프트웨어나 일부 IT 관련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쪽에 대한 특히나 이제 중형주하고 중소형주가 많겠죠. 그래서 해당 종목군들, 해당 기업들의 실적을 저해시킨다는 측면에서 사실은 이제 AI 관련한 어떤 기술에 대한 주가의 퍼포먼스가 사실 쏠림 현상이 좀 불가피하다는 측면으로 사실은 이제 약간 우려 섞인 그런 측면으로 좀 반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AI가 전체적으로 AI it 소프트웨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이제 소프트웨어의 업종을 이렇게 좀 갉아먹는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이제 그 코어위브가 이제 뭐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상당히 좀 매출은 좀 잘 나왔지만 적자가 확대됐습니다. 적자가 확대된 이유 자체가 기본적으로 이제 그 비용단에서 그 전력 인프라 측면에서 통제가 좀 어려웠다. 그러니까 인프라를 좀 전력 인프라를 조금 이제 싼 가격에 좀 깔아야 되는데 이런 측면에서 너무 이제 수요가 몰리다 보니까 이런 쪽에서 좀 비용이 좀 많이 발생했다라는 측면으로 이게 AI가 우리가 기대하는 것만큼 수요가 이 산업이 발달하기 위해서는 전력 인프라가 좀 돼야 되는데 이런 측면에서 좀 부담이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가 있었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PPI 상승으로 인플레이션이 우려가 되면 좀 전에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AI 지수는 AI 관련한 종목군들의 퍼포먼스는 좋을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여러 가지 투자를 하고 조달 금리가 상당히 중요한 산업이기 때문에 이런 이제 인플레이션의 우려 이런 것들이 AI 시장에 대한 어떤 좀 우려를 반영을 시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8월 27일 날 엔비디아 실적이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 실적이 이런 AI의 어떤 우려를 좀 불식을 시켜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지금 이제 저희가 이제 엔비디아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기업들의 어떤 실적 추정치를 반영을 해보면 일단은 지금 계속해서 우상향 곡선을 그리고 있어서 엔비디아는 이번 실적 역시도 예상치 대비해서 좀 좋은 실적을 나지 않을까라는 컨센서스가 지금 현재로서는
퀀트적으로는 좀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중장기적인 흐름은 AI에 대한 어떤 그 의구심을 갖는 것보다는 네. 기대감을 갖는 것이 좀 맞는 것 같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이런 센티먼트, AI에 대한 우려가 있고 AI 관련 종목군들 그리고 미국 증시 자체가 밸류에이션이 20배가 훨씬 넘어가죠. IT 쪽은 이제 30배가 넘어갑니다. 이런 네. 측면에서 봤을 때는 약간 좀 하반기에는 조금 트레이딩 컨셉으로 중장기적으로 그냥 묻어가는 중장기로 우리가 장기 투자하는 것보다는 조금 트레이딩 컨셉으로 좀 다시 좀 봐야 될 것 같고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에 네. 다시 우리가 방향성을 탐색해보는 그런 전략이 좀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게 확실히 AI 관련주들이 흔들리다 보니까 시장의 전체적인 투자 심리나 센티먼트가 좀 흔들리는 느낌이 있긴 합니다. 그래도 뭐 중장기적으로는 의구심보다는 기대감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고 엔비디아의 실적이 중요하다. 젠슨 황의 어깨가 좀 더 무거워지지 않을까 네,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자, 이번엔 실적과 관련된 얘기들도 한번 나눠보죠. 기업들의 실적은 어떻게 보고 계시죠? 예, 미국은 실적이 상당히 좀 좋습니다. 그래서 예. 일단 뭐 여러 가지 의구심은 있지만 지금 이제 밸류에이션이 높은 측면을 어느 정도 이제 명분화시킬 수 있는 그런 실적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적 추정치가 뭐 올해 실적도 그렇고 내년 실적도 꾸준하게 올라가고 있고 이것은 이제 글로벌 대기업들과는 조금 이제 차별적인 그런 요소가 있다라는 측면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한국에 비해서는 워낙 좀 더 좋은 측면이 있고요. 네. 중국에 비해서도 좋지만 중국도 뭐 만만치는 않습니다. 그렇죠. 중국도 이제 기술주 위주로 실적이 계속 올라가고 있고 미국도 기술주 위주로 만약에 실적이 올라가고 있어서 이거 좀 비슷한 흐름이지만 미국이 조금 실적 추정치 모멘텀이 조금 더 좋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디테일하게 보면 IT 업종군들이 좀 가장 이제 실적이 좋았고요. 엔비디아, 브로드컴, 오라클, 팔란티아, AMD 모두 다 이제 뭐 미국 증시도 그렇지만 글로벌 증시 측면에서도 포션이 상당히 큰 그렇죠. 기업들입니다. 그래서 해당 기업들이 꾸준하게 실적이 올라가고 있다는 측면을 우리가 관심을 있게 봐야 될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뭐 이제 스트라터지라는 그 비트코인 관련한 회사 혹은 코인베이스 이런 쪽의 그 컨센서스도 계속해서 올라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마이크론 쪽도 HBM, DRAM 가격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기대감으로 계속해서 실적이 올라가는 모습이 관찰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AI 관련한 그런 전력 인프라가 이제 좀 전에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인프라 그런 이제 관련주라고 할 수 있는 비스트라라는 종목이 소매 전기하고 발전을 이제 영위를 하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원자력, 가스, 배터리 그리고 이제 그 에너지 저장 이런 컨셉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틸리티, 그러니까 이제 IT뿐만 아니라 이제 금융 쪽이라든지 산업재는 이제 전기, 장비, 전력, 기기 이런 쪽을 이제 의미하고요. 유틸리티 이렇게 뭐 이제 발전을 하거나 아니면 가스 유틸리티 이런 쪽에 전력 쪽에 대한 어떤 수요도 상당히 좀 좋은 모습이라서 해당 기업들의 실적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융 쪽 같은 경우도 전체적으로 이제 금리가 이제 우향 곡선을 좀 그릴 것이다. 그리고 미국 증시 자체도 상당히 좀 높은 수준을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어떤 커리지의 어떤 그 기대감 이런 것들 때문에 금융 섹터도 이제 실적이 올라가고 있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뭐 G 베르노바 이런 기업들도 실적이 좀 올라가고 있고요. 금융 쪽에서는 캐피탈원 기업들도 지금 실적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당히 좀 고르게 실적이 좀 올라가고 있고요. 이 임팩트 자체가 뭐 금방 이제 좀 둔화돼가지고 이제 하락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기 어려울 정도로 모멘텀이 큰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얘기를 듣다 보니까 궁금해지는 부분이 있는데 그렇다면 3분기 실적은 어떻게 또 잘 나와줄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고 계시죠? 3분기 실적이 좀 포함되어 있는 그 실적 추정치를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요. 3분기는 이제 YY 기준으로는 한 5%에서 6% 정도의 미국 기업들의 이익 증가율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흐름은 사실은 이제 2분기, 3분기 한국 같은 경우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도 잘하면 이제 역성장 가능성도 있을 정도로 1, 2분기가 상당히 이익 그로스가 20% 30% 좋았다가 2분기, 3분기가 이제 약간 좀 떨어지는 그런 국면이거든요. 근데 미국은 이 떨어지는 국면이 뭐 올라가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다 국가 대비해서는 그로스가 좀 높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추정치 자체도 미국은 올라가고 중국도 조금 올라가고 한국이나 여타 유럽은 조금 떨어지고 있다. 이런 컨셉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어떤 전체적인 기업 실적 측면에서의 헤게모니는 계속해서 좀 견고해지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기업들의 실적은 계속해서 기대해봐도 좋을 듯하고요. 자, 이번엔 투자 전략 쪽으로 넘어가 보면 좋을 듯한데 투자 전략 앞서서 뭐 단기적으로는 좀 트레이딩 관점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전략은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까요? 트레이딩 전략의 어떤 핵심은 사실은 이제 좀 떨어질 때 진입하자라는 컨셉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트레이딩 전략의 어떤 그 여러 가지 그 선행되는 그런 조건들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실적이 좀 좋아야 되는 것 같고요. 밸류에이션 측면도 너무 고평가면은 사실 현재로서는 좀 부담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이제 공통 분모인 이제 성장도 되고 밸류에이션이 조금 낮은 종목군들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런데 우리는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 다 입장이 다 다르겠지만 저는 인덱스 투자를 한다 이렇게 가정을 했을 때는 사실은 이제 미국 주식이 좀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약간 좀 기회를 잡고 좀 이제 가지고 가는 전략이 좀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올라가는 측면에서 막 베팅을 하는 측면은 지금 미국 증시의 밸류에이션이 23배 정도 되는데 이게 이제 이론적으로 보면 연간 기대 수익률이 이제 4%에서 5%? 이 정도밖에 나오는 수치는 아니에요. 물론 이렇게 좀 이론적으로만 100% 해석을 할 수는 없습니다. 미국의 좀 전에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전체적인 실적이라든지 경기라든지 이제 헤게모니가 계속해서 높아지는 그리고 그 점유율이 높아지는 그런 상황에서를 반영을 하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근데 이제 주가 측면에서 너무 좀 올라와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은 실적도 그렇고 밸류에이션 이 두 가지를 모두 다 고려를 해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일단은 이제 그리고 금리 자체도 지금 생산 물가 지수가 앞으로 떨어질 것이다라고 100% 우리가 단정을 지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금리 측면에서 우리 고려를 했을 때는 약간 이제 저평가도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개선이 되거나 이제 밸류에이션 좀 좋은 쪽인 것은 이제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금융 쪽이랑 유틸리티, 산업재 이런 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캐피탈원이라든지 비스트라, GE 베르노바 이런 종목군들이 IT의 어떤 AI의 어떤 사이클을 공유하되 해당 기업들의 밸류에이션은 AI 기업들보다는 훨씬 좀 낮은 상황이기 때문에 해당 업종군들에 대한 관심이 좀 높아질 것 같고 하반기 장세의 어떤 특징이라고 한다면 일단 기본적으로 상반기만큼 강한 쏠림 현상이 있다기보다는 기관들이나 외인들이 모두 다 어떻게 보면 이제 올해의 이제 걷어들였던 수익을 현실화시키는 이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차익 실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런 측면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약간 좀 이제 약간 트레이딩 컨셉으로 우리가 좀 접근을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그리고 일단 엔비디아 실적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미국 기준금리가 좀 떨어질 수 있을지 이런 것들도 한번 좀 보면서 우리가 좀 비중 조절을 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정리를 해보자면은 고배당주 그 가운데 밸류가 좀 낮고 성장성 있는 기업들을 주목해 보면 좋을 듯하고요. 국내 증시는 어떻게 보고 계시죠? 지금 뭐 3,200을 기점으로 박스권에 갇힌 것 같은데 넘어설 수 있을까요? 일단은 지금 미국 증시가 조금 이제 상세가 좀 둔화됐고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한국 증시도 좀 어려울 수는 있겠죠. 그래서 미국보다 이제 한국의 이익 모멘텀이 좀 둔화된 측면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좀 우려스럽기는 합니다. 다만 이제 한국 증시의 어떤 핵심적인 알파는 지금 주주 환원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 투자자 측면에서의 그 배당 관련한 ETF 계속해서 매수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대감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국 증시 역시도 조금 이제 변동성 측면에서 이제 약간 기회가 될 수가 있고 기회가 될 수 있는 핵심적인 스타일은 고배당 종목군들이다. 이런 측면으로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하나증권의 이경수 수석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